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22년 12월 1일 금요일 동부표준시 오후 1시 20분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뉴욕 증권시장의 시황을 짚어보고 오늘의 핵심 이슈 탑5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뜨거웠던 11월 일자리 보고서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이 곧 금리 인상 둔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는 예상보다 강력한 노동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주가는 금요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2포인트 0.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56%, 나스닥 지수는 0.79%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의 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다우지수는 유사하게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비농업 고용은 26만 3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 20만 명 증가보다는 더 큰 증가입니다. 실업률은 3.7%를 유지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6%, 전월 동월 대비 5.1% 증가해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고 주식은 하락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에로는 노동자 공급은 여전히 적고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경직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준을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파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연준 회의가 열리기 전 마지막 월간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간 75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에서 50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시장 관찰자들은 강한 일자리 데이터가 12월 회의에서 더 작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수요일 연설에서 금리 인상 둔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이르면 12월 초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히스패닉 근로자와 흑인 여성의 11월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11월에 히스패닉 근로자와 흑인 여성의 경우 감소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금요일 노동부에 따르면 히스패닉 근로자의 실업률은 지난달 3.9%로 10월의 4.2%에서 하락했습니다. 흑인 실업률은 5.9%에서 5.7%로 떨어졌습니다. 흑인 여성의 경우 5.8%에서 5.2% 더 떨어졌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10월과 같은 수준인 3.7%로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실업률에도 일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 소수민족에게 여러 가지 그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철도 파업을 앞두고 하원에 이어 상원도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채용, 즉 고용시장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Jobs Report Out. 세 번째 이슈는 시장은 데이터를 소화합니다. 혼합된 데이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Market Digest Data. 네 번째 이슈는 미 연방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을 테이크하고 있습니다. SCOTUS takes all student debt. 푸틴의 대화 가능성이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 미 상원은 철도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Senate clears rail deal.
상원은 목요일 철도 노동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파업 마감일 전에 서명한 법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협정은 철도 노동자들에게 급여 인상, 일회성 지불금 및 추가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7일이 유급 병가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하원 승인 결의안이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후 노조의 주요 관심사인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은 철도 노동자 파업의 경제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합의의 빠른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소위 유통 물류에 대한 민생의 희생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상하원의 강력한 의지와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물연대, 여러 가지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민생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고용시장 보고입니다. 채용 보고입니다. Jobs Report Out. 금요일 아침의 월별 고용 보고서는 여전히 뜨거운 경제를 보여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를 피했습니다. 미국은 11월에 2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다우존스는 20만 개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실업률은 3.7%를 유지했습니다. 매달 면밀히 관찰되는 이 보고서는 이번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시장은 데이터를 소화합니다. 마켓 다이저스트 데이터, 혼합경제 데이터, 믹스드 이코노믹 데이터에 힘입어 목요일 주식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보고서는 예상보다 소폭 양호하게 나왔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허세는 메모에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면 성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미국 경제의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혼합경제 데이터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암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다우지수는 목요일 거의 195포인트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69% 하락했습니다. 기술 중심인 내스닥 컴파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는 미 연방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Scotus takes on student debt. 대법원은 일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바이든의 계획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주장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고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의 항소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계획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두 주장은 2월로 예상되어 있으며 그동안 계획은 보류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 단골 메뉴입니다만은 푸틴의 대화 가능성, 푸틴 오픈 투 토크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민리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회담을 가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상당히 진전된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푸틴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푸틴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곧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부를 떼다 보면은 방이 온돌이 뜨뜻해지게 돼 있죠. 사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결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참 신중한 분입니다. 푸틴은 아마도 전쟁을 폐쇄기 짙은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은 욕망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신놀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신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명분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이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상원 철도 거래 승인, 고용시장 보고, 시장은 데이터를 소화한다. 미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을 수용한 긍정적인 반응, 푸틴의 대화 가능성 등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